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부과하는 관세를 지금보다 더 올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톰 호만 백악관 국경 차르가 미네소타에서의 연방 이민 단속 인력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의 전문 트레이너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한파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부과하는 관세를 지금보다 더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급히 미국을 찾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조성원 기자입니다. 백악관에서 내각회의를 주재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보다 관세를 더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tariffs could be much steeper. We've been actually very nice about it. But even being nice about it, we've taken i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SNS를 통해서도 단지 펜을 휘두르기만 해도 관세로 수십억 달러가 미국으로 더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세 부과 위법성 여부를 곧 판단할 대법원을 향해서도 압박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The people that are fighting us on that case, by the way, are China-centric. These are people that are for China, but they're also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당장 25% 관세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미국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을 1시간 반 동안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력 투자 관련해서는 어떤 변한다든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한국의 디지털 규제나 쿠팡 사건은 관세 같은 본질적 이슈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논리로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장관에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 동부시각 오늘 밤 워싱턴 DC에 도착합니다. SBS 조성원입니다. 연방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연방의회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 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과 중국, 일본, 타이완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3년 11월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24년 11월에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고 이번에도 빠지지 못했습니다. 톰 호만 백악관 국경 차르가 미네소타에서의 연방이민 단속 인력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만은 거리에서 보이는 요원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향후 전과가 있는 불법 이민자를 중심으로 단속을 재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며 미네소타 이민 단속 작전은 수정이 필요했다고 인정했습니다. He don't want to see anybody die. I don't want to see anybody die. Even the people we're looking for. I don't want to see anybody die. 이번 조치는 연방요원 총격 사건 이후 전국적인 시위와 소송, 정치적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 진정과 작전 완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의 전문 트레이너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비자 워킹그룹 회의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한국 전문가가 미국 현지 인력을 교육할 경우 B1 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와 같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별도의 취업 비자 없이도 전문 기술 인력을 미국에 파견해 기계 설치나 기술 전수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요건과 허용 활동 범위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 전역에서 한파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당국은 미 동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미 전역 곳곳에서 수십 년 만에 한파 기록이 깨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남동부에는 짧은 시간에 갑자기 위력이 커지는 강력한 겨울 폭풍이 접근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당국은 한파와 폭설, 정전 가능성에 대비해 외출을 자제하고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미주리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총격은 어제 낮 12시쯤 퍼거슨 지역의 코튼 브랜치 장례식장에서 비공개로 예정됐던 장례식 도중 벌어졌습니다. 이 총격 여파로 3명이 총상을 입었고 2명은 유리파편에 부상을 입었으며 1명은 상황을 벗어나려다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장례식 참석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이 총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장에서 총기 여러 정을 회수하고 용의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사우스 엘몬테 지역 재활용 공장에서 시작돼 금속과 인화성 물질이 보관된 대형 건물 단지를 덮쳤고 이 과정에서 프로판 탱크 등에도 불길이 옮겨붙어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유해물질 확산 우려로 인근 주민들에게 한때 실내 대피령을 내렸다가 밤 늦게 이를 해제했습니다. 이 화재로 전력이 차단되며 5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도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소방당국은 잔불 진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남부 주택 가격이 지난해 12월에도 하락하며 약 1년 가까이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남부 6개 카운티의 12월 평균 주택 가격은 85만 4천 달러로 전달보다 0.1%, 1년 전보다 1.3% 내려갔습니다. 높은 모기지 금리와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매수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주 연속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6.1%로 소폭 올랐지만 1년 전보다는 낮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기조가 향후 주택시장의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라고 전망했습니다. LA 시내 학교 주변과 사고 다발 지역 등에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LA 시의회는 최근 125곳의 시범 설치 지역을 확정하고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으며 약 60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실제 벌금 부과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단속 대상은 제한 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한 차량으로 위반 정도에 따라 $50에서 최대 $500의 벌금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번 조치는 별점 없이 벌금만 부과되는 방식으로 과속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인구가 206만 명을 넘어서며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인구는 모두 206만 2천여 명으로 직전 조사보다 약 6만 3천 명, 3.2%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57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 14만 5천 명, 텍사스 12만 9천 명, 뉴저지 11만 4천 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혼혈 한인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한 반면 한국 태생 이민자 수는 소폭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다우지수가 소폭 상승한 반면 나스닥이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며 0.72% 빠졌고 S&P 500은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이 2%, 부동산이 1% 올랐고 기술주는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이후 AI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다시 부각되며 미증시의 변동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10% 가까이 급락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으로 예상보다 높은 자본 지출 계획과 함께 분기별 클라우드 매출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에 소프트웨어 업종 전반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서비스나우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10% 가깝게 급락했고 오라클도 2% 넘게 내리면서 AI 테마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상승했는데요. 이란을 향한 미군의 군사행동 가능성이 거론되자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장 대비 3% 넘게 오르며 약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메타가 예상보다 강력한 분기 매출 전망으로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애플은 아이폰 판매 호조에 힘입어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한인타운 일부를 관할하는 LA 오지구 시의원이 LA 한인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일부를 관할하는 케이리 야로슬라브스키 LA 오지구 시의원이 LA 한인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야로슬라브스키 의원은 오늘 LA 한인회를 찾아 관할 지역 내 주요 현안인 노숙자 문제와 공공안전 강화를 위해 한인 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cross Council District 5, people ask for the same things: safe streets, stable housing, strong local businesses, city services that work. My focus stays on building communities that feel vibrant, affordable, and are safe. LA시 오지구는 웨스턴길 서쪽 지역으로 파크라브레아 아파트와 그로브몰, LA 한국문화원, 남가주 한국학원 등 한인 밀집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LA시 제1지구, 13지구와 함께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무료 지원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KYCC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디렉 파일 서비스 중단과 종이 수표 지급 중단, 아동 세액 공제 신청 시 부모의 소셜 넘버 필수 지참 등 중요한 규정 변화가 있다며 이를 알리고 세금 보고를 무료로 도와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KYCC나 프리텍스 프랩 LA에 문의해야 합니다. 오는 2월 3일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이 열립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전화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이번 상담에는 손창문과 박소연, 이승우 변호사가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한인들은 오는 2월 1일까지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해야 합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 컨테스트를 개최합니다. 협회 측은 부모나 가디언이 협회 회원이거나 새로 회원가입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 대회를 개최하며 올해 주제는 커넥팅 더 다츠라고 밝혔습니다. 대회 등록 마감은 오는 31일이며 3월 29일까지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면 됩니다. 20대 한인 남성이 처제의 누드 사진과 영상을 무단으로 전송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김모 씨가 이달 초 웨스트 디모인에 있는 처제의 집을 방문해 동의 없이 성적으로 자극적인 사진과 영상을 담은 파일을 자신의 계정으로 전송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사생활 침해와 무단 컴퓨터 접근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범행 동기를 개인적 쾌락과 중독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간 해독과 면역 조절은 물론 미백 탄력 피부의 절대 강자 백옥주사의 원료 글루타치온. 뻣뻣한 관절을 부드럽게 모발과 연골, 손 발톱까지 젊고 건강하게 하는 콜라겐. 두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유한 건강 생활과 셀리온이 공동 개발한 획기적인 신상품.
피부 탱탱, 관절 튼튼. 글루타치온 콜라겐 젤리 스틱. 213-738-1188 맛도 아주 좋습니다. 지난주 태풍이 강타한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의 한 마을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집안이 무너지며 길이 4km가 넘는 초대형 절벽이 생겼고 주택 수십 채가 무너졌습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절벽 경계를 따라 주택 수십 채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서 있고 자동차는 절반 정도 위태롭게 걸쳐 있습니다. 절벽 아래로는 산사태에 휩쓸려 무너진 채 부서진 건물들의 잔해가 보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의 고원 도시 니세미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4km 넘는 길이에 최대 50m 높이의 아찔한 절벽이 만들어졌습니다. Siamo ospiti da una mia parente, sperando che la frana non cammini. 이탈리아 당국은 절벽 능선을 따라 100m 이내 추가 붕괴 우려 지역 거주민 1,500명 이상을 대피시켰습니다. 지금도 절벽으로 변한 집안이 계속 흔들리고 있어 접근 제한 구역을 150m로 넓히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Onesti ci sono delle case prospicienti sul coronamento della frana che ovviamente non potranno essere più popolate in una delocalizzazione definitiva di queste famiglie. 지난주 남부 이탈리아엔 태풍이 강타하면서 폭우가 계속됐습니다. 피해 지역인 니세미는 모래와 점토질 토양의 연약 지반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종종 발생해 왔습니다. 지난 1997년에는 산사태로 400명이 대피하고 70채 넘는 건축물이 파괴됐습니다. 시민들은 정부가 산사태 위험을 알고도 방치해 전 재산을 잃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과 산사태로 시칠리아에서만 20억 유로, 3조 4천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 올여름 관광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계속되는 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론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 전 대표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짧은 입장을 남겼고 국민의힘은 극심한 내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장동혁 대표 당무 복귀 이후 처음 열린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이 상정돼 거수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 9명 중 장동혁, 송원석, 정점식,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조광한 등 7명이 찬성한다고 손을 들었고 기권은 개파색 옅은 양향자 1명, 반대는 친한계 우재준 1명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의 제명은 최고위 의결만으로 가능하고 의결 요건은 과반 찬성이라 제명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장 대표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제명 사유가 된 당원 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와 가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당 게시판에 올렸다는 의혹으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4일 한 전 대표가 가족들이 글을 올린 걸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가족들의 작성 사실은 인정된다며 당 업무방해 행위로 규정한 뒤 제명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제명 확정 4시간쯤 뒤 한 전 대표는 국회에서 6문장짜리 입장을 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12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입당한 지 25개월 만에 당적을 박탈당했습니다. 최고수의 징계인 제명의 경우 5년간 최고위 의결 없인 복당할 수 없고 이대로라면 6월 지방선거는 물론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도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한 전 대표 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홍삼 좋은 건 이미 다 아시죠? 홍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 코스피가 사상 처음 5,200선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계속 늘리면서 반도체 호황도 이어질 거라는 전망에 주식시장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5,100선을 돌파한 지 하루 만에 5,200선까지 뚫으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 초반 16만 8,200원까지 올랐고 SK하이닉스 역시 91만 원까지 치솟으며 장중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두 종목 모두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하락하기도 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쏟아진 데다 오늘 새벽 나온 미국 빅테크 업체들의 예상을 웃돈 실적도 믿음을 더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능형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39%를 넘었고 메타 플랫폼스는 초지능 연구소 설립 등의 1년 동안 추가 지출이 최대 1,350억 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HBM이 필수적으로 쓰이는 분야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 최대 테크 기업들은 AI에 대한 지출을 줄일 기미가 없고 그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하드웨어 업체들을 밀어올리는 이 사상 최대 수준의 투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PC와 모바일 등에 들어가는 범용 D램의 가격 상승세까지 겹쳐 반도체 전 분야의 공급 부족이 몇 년 동안 이어질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인공지능 시장은 계속 갈 거예요. 이건 불황이 없을 겁니다. 범용 D램의 호황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또 몇 년 갈 거예요. 슈퍼 사이클을 넘어서 메가 사이클로 갈 거다. 반도체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투자자들의 증시 대기 자금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기는 등 단기 과열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한국 정부가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을 중심으로 수도권 알짜 부지에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구 수로는 판교 신도시의 2배가 넘는데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부동산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영호 기자입니다. 용산역과 인접한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로 조성되는 이곳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10,000 가구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도심의 공공부지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이 26개 부지에 32,000 가구로 절반이 넘고 경기엔 16곳에 28,000 가구, 인천 100가구 등입니다. 총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판교 신도시 2개를 합친 것과 유사한 규모로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용산으로 모두 13,500가구가 지어집니다. 개발이 추진됐다 무산됐던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에도 6,800가구가 공급되는데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부지에 1,500가구, 금천구 공군부대에 2,900가구 등 서울 도심 역세권의 중소규모 개발도 진행됩니다. 경기도에선 집값 과열 지역인 과천과 성남을 중심으로 물량이 투입됩니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를 이전한 뒤 그 자리에 9,800가구를 공급하고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접 지역을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지을 계획입니다. 10,000 가구는 구청과 세무서, 우체국 등 수도권에 산재한 노후청사를 개발해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노후청사 개발을 최대한 앞당기고 공공기관 이전 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 공급 후보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민주당이 대전과 충남의 공식 통합 명칭을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 전남은 각각 전남 광주특별시와 광주특별시로 정했습니다. 하정현 기자입니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추진해온 민주당 충청특위는 오늘 통합자치단체의 공식 명칭을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부르기로 정했습니다. 대전 충남을 줄인 대충특별시를 약칭으로 쓰는 거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어감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배제됐고 공식 명칭에서 충남을 앞세우는 대신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타협한 겁니다. 청사는 기존 두 곳을 모두 활용합니다. 대전청사와 충남청사 두 곳을 쓰면서 향후 통합특별시 주소와 관련돼서는 통합시장이 선출되고 나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민주당 광주 전남 통합특위도 공식 명칭을 전남 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청사를 어디에 둘지를 놓곤 이견이 커 새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주사무소를 정하는 것 자체가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어서 민주당은 각각의 통합특별법을 내일 당론으로 국회에 발의하고 설 연휴 전까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자치분권 실현에 못 미치는 법안이 제출되면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등 통합 과정의 난항도 예상됩니다. 대구와 경북의 경우 경북도의회가 어제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등 가칭 대구 경북특별시를 오는 7월 출범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은 올해 주민투표, 내년 특별법 제정, 2028년 행정통합이라는 단계적 로드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더 잘 보살펴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